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급여 및 사회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생활 또는 이제 산재 등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근무하시면서 베트남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베트남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국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며 최근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동결이 되다가 22년 7월 1일에 인상을 하는데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6%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다수 근무하게 될 1지역인 하노이, 하이포 또는 호치민의 최저임금은 월 기준으로 468만 동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약 25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여러분들에게서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기업에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참고된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최초에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고 향후에 임금 인상률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과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베트남은 일주 48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고용 증대를 위해서 초과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일 4시간, 월 40시간, 1년으로는 200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주 40시간 기본 근무 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일주 12시간, 1개월 평균 52시간 수준으로 비교해 보시면 일주 48시간 운영하는 것에 비해 총합근로시간 단속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한 업무 처리 또는 수출을 위해서 방직, 봉제, 생산 가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0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월 연장 근로 시간을 60시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상황의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현재는 개정 법령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로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초과 근무, 이제 야간 근무 임금을 상향을 해서 조정하는 등의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베트남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랑 조금 수준이 다른 초과 근무 수당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초과 근무 수당은 여러분도 적용되는 부분인데 평일 초과 근무 시에는 150%,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200%, 공휴일, 명절 및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300%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에는 임금의 30%를 가산하며 이제 야간 근무 시간에 근무하면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 이제 초과 근무 수당 수준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초과 근무 수당의 수준이 높아지고 베트남의 물가 또 상승을 하고 있어서 초과 근무를 하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노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덜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추방되는 경우, 징계 해고되는 경우, 근로자가 법률에 위반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 경우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퇴직금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은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서 실업보험 납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해서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실업보험에 가입과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분쟁의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퇴직금 이제 산정 기준을 보면 근무 연수 1년당 1개월의 임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1개월분의 임금은 최근 6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적인 임금,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근로계약에 합의한 임금과 함께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될 수 있고 매임금 지급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타 보충금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기타 제도 및 복리후생, 초과근무수당 등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고 있으니 이를 유념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 근무기간의 경우에는 연 단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를 넘는 잔해 개월수가 있는 경우에는 만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반년, 2분의 1년, 만 6개월 이상에서 이제 만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 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퇴직금 산정 기간을 위해서 근무한 기간이 34개월이라고 하면 2년을 초과하는 10개월에 대해서는 1년으로 정산돼서 최종적으로 3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우리나라랑 차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년퇴직 연령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수령 연령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남성 60세, 여성 55세였는데 21년도부터 해서는 매년 남성 3개월, 여성 4개월씩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28년도에는 62세, 여성의 경우에는 35년까지 60세로 기존보다 2년에서 5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급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개인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일 겁니다. 베트남 소득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진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5에서 35%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5에서 6순위의 수준에 해당되는데 최소한 25% 정도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불만사항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시에 이제 기업에 일부 부담하거나 전체 근로자 이제 개인 소득세를 내주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할 때 개인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회사랑 협의를 하시는 것들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을 크게 보면 이제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사회보험, 그 다음에 실업보험, 의료보험, 노동조합 지원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회보험은 첫 번째 이제 질병 및 출산보험, 두 번째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그 다음 세 번째 퇴직 및 사망보험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며 퇴직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22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업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퇴직급여 성격을 보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보험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료보험, 이제 노동조합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 또는 이제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17.5%, 그 다음 근로자 8% 수준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보험은 사용자, 근로자, 국가 각각 1%씩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3%, 그 다음에 근로자 1.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지원금은 사용자가 2%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인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보험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사회보험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적용된 퇴직 및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기까지 보험료를 완납을 하면 기존 임금의 75% 수준의 금원을 퇴직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보험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해외 이주 시에 그간 납부했던 금액을 일시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이제 자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 종료 또는 이제 노동 허가 기간이 만료 시에는 납부한 이 사회보험료를 일시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발생 시에는 보장받지 못했었는데 2018년도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적용되면서 산재 발생 시에도 보상이 적용되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1월부터는 사회보험 중에 이제 퇴직 및 사망보험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되면서 퇴직연금 수령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서를 받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자, 주재원 등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제 기초금액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수당 및 기타 보충금으로 여기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당, 그 다음 지역수당, 책임수당 같이 일의 복잡성이나 근로조건의 요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모든 수당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타 보충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이제 임금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충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는 초과 근무수당, 상여금, 통신비, 교통비, 주거비 같은 기타 복지 제도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이제 베트남 간의 사회보험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이제 사회보험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자격 결정 시에 상대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도록 협정을 좀 맺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60개월 동안 베트남의 퇴직연금 및 이제 유족급여, 근로자본 8%를 면제를 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 4% 수준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수준 자격 결정 시에는 장기 베트남 체류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베트남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뒷페이지에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산업재해랑 이제 직업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이제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나 이제 작업 수행 과정 중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신체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사망을 초래한 산업재해랑 직업성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회보험 기관에서 이제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능력 상실률 5%에서 30%의 경우에는 일시금 또는 이제 상실률 31%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급여 형태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 시에는 유족가족에게 이제 최저 임금의 36개월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기타 장례비 등을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회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회보험법상의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미납되더라도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급여와 별개로 이제 근로자의 책임이 없이 발생한 산업재해, 직업병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보상 의무를 당연히 가집니다. 근로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차등하에 임금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자의 책임이 있거나 출퇴근 시에 근로자 자택에서 출근지로 출근 또는 퇴근하면서 발생했던 출퇴근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상액의 40% 정도 수준으로 사용자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출퇴근 시에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 발생하지 않거나 완전히 자기 실수에 의해서 발생 근로자의 출퇴근제에는 사용자가 보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 개정법 상에서는 직장내 괴롭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의 예방과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건 등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발생 시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베트남 노동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트남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게 호의적인 편이고요. 비슷한 유교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생활에 적응하기에는 보다 수월한 편이라고 예상하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타국에서 온 손님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이제 대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조금 더 겸손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와 관련해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노무 관련 전문가랑 같이 상담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이 악화가 되기 전에 미리 물어보고 이제 상황을 좀 대응을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분쟁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좀 물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좋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가 좋게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인식된다라고 하면 또 계속적으로 후회가 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생활하시면서 노동법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와 같은 상담 노무사와 또는 이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트남 우리와 이제 문화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회의 나라로서 여러분들이 베트남 생활이 조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